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국 각지에 보면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거고요. 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보니까 적도 지방에 굉장히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랬는지 열 기운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서 엘니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 현상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좀 주의를 좀 요하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까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세,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각자가 다르다고 보죠. 그리고 그러한 또 달란트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아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예술적으로, 어떤 분들은 학문을 통해서 각자의 분야마다 달란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웃 간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점은 각자의 공간, 구분 소유자로서 이루어진 각자의 공간에 대해서는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죠.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죠.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국토부 지침에서도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건축을 시공할 때부터 소음을 방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긍휼히 여기자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살다 보면 우리가 항상 어떤 분들은 어렵게 삶을 살아온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온 분도 있을 겁니다. 환경에 인간은 좀 지배를 받죠. 그게 인간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연계에 있는 대부분의 동식물들이 그럴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항상 우리는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소유자분들과 입점주 분들의 좀 힘든 상황을 살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늘 제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마음적으로라도 항상 있죠. 저런 분들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웃 간에 분쟁 없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발전적인 어떤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있는 근간이 되는 부분이 제가
제가 볼 때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늘 우리 각자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죠. 우리 스스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몸이 아프거나 이래도,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좀 더 우리 스스로한테도 좀 겸손해질 것 같고, 다른 분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을 좀 미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집합 건물에서 보면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서 보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곳들은 보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잘못되었으면 본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반성하는 자세와 그걸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 앞으로 고쳐나가면 될 상황인데, 그런데 그러한 기독권을 잘못된 것인데도 그 기독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역사라고 하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렇죠. 생명체는 한데, 그래서 이게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유한한 인간의 이 존재다 보니까 그 스스로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좀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최소한 좀 안 주려고 노력하고, 특히 관리단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 이런 임원분들일수록 우리는 사심없이 항상 그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든지 다 투명하게 공개를 다 하고,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부분은 분계장, 전국 각지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도 그렇고요, 분계장,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을 매주 단위로 반드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좀 해서 아주 투명성을 확보를 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편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각 공용부든 전유분 불편사항은 밴드에 올려서 바로바로 이거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외에 각종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집합 건물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분쟁들이 있죠. 예를 들면 분쟁들이라고 하면은 관리비 같은 경우죠. 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 봅니다. 관리비가 제때 못 내는 경우도 있죠. 영업이 안 돼 가지고. 그럴 때는 물론 여러모로 우리가 소위 쪽팔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업이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좀 돈이 벌리는 대로 분납해서 좀 드리겠다라고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서로 의사소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모로 궁금한 사항들이 소유자 입점주분들이 있을 때는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되 그것을 좀 친절하게 물어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운영지원센터 또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용 부분은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은 집합건물법에 준수해서 따라가 줘야 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이 전국 각지에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 자본 이런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는 그 상호간에 견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도 해야 되고요. 독점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늘 이게 독점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죠. 게다가 각 운영사별로 보면 매출이 얼마나 오는지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죠.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매출만 주면 안 되고요. 분계장을 달라고 하십시오. 분계장. 매주 단위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걸 정확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분계장과 입출금 내역서와 통장 사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든 또 우리 관리단이든 그런 분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분들의 단체죠. 그렇기 때문에 입점주분들도 그렇고 소유주분들도 특별한 선출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의장을 뽑는다든지 이런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걸 빼고는 관리단에 있는 관리위원회 회의 같은 경우는 참석할 수 있도록 누구나, 물론 경청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회의를 하니까요. 그렇게 그것도 투명성을 이렇게 제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보를 좀 하시는 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앞으로는 미래는 더욱더 저는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쌓여가지고 우리 집합 건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있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무엇보다도 자산 가치가 향상이 될 거라는 부분은 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알고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집합 건물, 제가 참 안타까운 분들 중에서 제가 나이를 불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법만큼 공정하고 정의롭게 효과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있죠. 제가 공용 부분이나 이걸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용도에 맞춰서 누구나 다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처음부터 이렇게 누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라서 분쟁도 발생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관리업체들은 자기 본분에 그 건물 관리 보존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소유자 입점주분들이나 우리 임원분들께서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웃입니다. 항상 있죠. 같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반드시 해주시되 이제 직무 부분에서 제대로 못하고 왔을 때는 그때는 따끔하게 지침 사항도 내리고 뭐라 할 거는 뭐라 하고 그리고 격려하실 거는 격려하셔야 되죠. 직무 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좀 그렇게 능력에 맞추어서 그 직무에 또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법률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근데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주 구체적인 상식이 아닌 아주 좀 법률적인 이야기나 아주 뭐 그런 것이죠. 아주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연락이 오신 분들 중에서 어느 관리단에서 어느 그 입점주분이 그 좀 관리비를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못 깎아준다고 하니까 술을 사주면 관리비를 깎아준다 해가지고 술을 대빠이 사주고 그리고 관리비를 갖다 왕창 깎아주고 이랬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소유자 입점주분들은 그걸 또 모르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는 늘 낮은 자세로 늘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집합금을 해결사는 또 저는 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